게놈 우회하기. 단어를 통해 가상의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은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도 했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신화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신화를 바꾸면 인간의 협력 방식도 바뀔 수 있다. 그 상황에 맞아떨어지면 신화는 급속하게 바뀐다. 1789년 프랑스인들은 왕권의 신성함이라는 신화를 믿다가 거의 하룻밤 새 국민의 주권이라는 신화로 돌아섰다. 그 결과 인지혁명 이후 호모사피엔스는 필요의 변화에 발맞춰 행동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었다. 이것은 유전적 혁명이라는 교통체증을 우회하는 고속도로, 즉 문화혁명의 길을 열었다. 이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호모사피엔스는 협력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인간 및 동물종을 크게 앞질렀다. 이 다른 사회적 동물들의 형태는 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DNA는 독재자가 아니다. 이 동물의 형태는 환경 요인과 개별적 우연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은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이다. 사회적 형태의 심각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유전적 돌연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예컨대 보통의 침팬지가 지닌 유전적 경향은 알파 수컷이 이끄는 집단 내에서 위계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하지만 침팬지와 대단히 가까운 종인 보노보는 보통 암컷 동맹이 지배하는 보다 평등한 집단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보통이다. 이 암컷 침팬지가 보노보 친척에게 한 수 배워서 페미니스트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다. 수컷 침팬지들이 모여 이 수컷 침팬지들이 모여 제한 의회를 만들고 알파 수컷이 자, 알파 수컷이라는 자리를 없애버린 다음 이제부터 모든 침팬지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선언할 수도 없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침팬지의 DNA가 어떻게든 변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 비슷한 이유에서 원시 인류는 어떤 혁명도 시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사회 패턴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명, 새로운 주거지의 정착은 문화가 개시한 일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환경의 압력에 따른 결과였다. 인류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만 년 전,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호모 에렉투스라는 새로운 인간종이 등장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요즘 이 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새로운 석기 제작 기술이 발달했다. 이 호모 에렉투스에게 또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동안 이들의 석기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거의 200만 년 동안이다. 대조적으로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이래 형태를 신속하게 바꾸고 새로운 형태를 유전자나 환경의 변화가 없이도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카톨릭 신부, 불교의 승려, 중국의 황간처럼 아이를 갖지 않는 엘리트가 계속 등장했던 것이다. 이런 엘리트의 존재는 자연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모순된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 아이 낳기를 기꺼이 포기했으니까 말이다. 이 침팬지의 알파 수컷은 권력을 이용해 가능한 많은 암컷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결과 무리의 어리고 젊은 층 가운데 많은 수가 알파 수컷의 자식인데 비해 카톨릭의 알파 수컷은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도 않는다. 이런 금욕의 원인은 먹을거리가 크게 부족하다든가 잠재적인 짝짓기 상대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특수한 환경적 조건이 아니다. 무언가 특이한 유전자 돌연변이의 결과도 아니다. 카톨릭 교회가 12여 세기 동안 살아남은 것은 교황에서 교황으로 독신주의 유전자를 물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과 카톨릭 교회법의 이야기들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원시 인류의 행동 패턴이 수십만 년간 고정되어 있던 비에 비해 사피엔스는 불과 10년 내지 20년 만에도 사회 구조, 인간관계의 속성, 경제 활동을 비롯한 수많은 행태들을 바꿀 수 있었다. 이 1900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사람이 100세까지 장수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녀는 어린 시절을 비렐렘 2세의 호헨촐레른 제국에서 보냈고 성년기에는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제3제국 그리고 공산주의 동독에서 살았고 죽을 때는 재통일된 민주주의 독일의 시민이었다. 그녀는 매우 다른 5가지 사회 정치 체제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DNA는 계속 똑같았는데도 말이다. 이것이 사피엔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다. 1대1 결투라면 네안데르탈린이 사피엔스를 이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백 명이 맞붙는다면 네안데르탈린에게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네안데르탈린은 사자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유할 수 있었지만 픽션을 창작할 능력이 없어 대규모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었다. 이 급속하게 바뀌는 외부의 도전에 맞게 자신들의 사회적 형태를 바꿔 정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사피엔스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를 가지고 있다. 유럽 대륙의 중심부에서 3만 년 전의 사피엔스 유적지를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은 가끔씩 지중해나 대서양 연안에서 온 조개 껍데기를 발견한다. 이런 조개 껍데기들은 여러 사피엔스 무리들 간의 장거리 교역을 통해 대륙의 내부까지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안데르탈린의 유적지에는 그런 교역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네안데르탈린 무리는 각자 현지에 있는 재료로 자신들이 쓸 도구를 만들었다. 이 남태평양에도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뉴기니와 북부와 뉴 아일랜드 섬에 살던 사피엔스 무리들은 특별히 단단하고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 때 흑요석을 사용했다. 하지만 뉴 아일랜드에는 흑요석에 천연 산지가 없다.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이들이 사용한 흑요석은 400km 떨어진 뉴 브리튼에 있는 광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섬의 주민들 중 일부는 섬에서 섬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며 무역을 하는 숙련된 항해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교역은 매우 실용적인 활동, 허구적 근거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사피엔스 외에는 교역을 하는 동물이 없고 우리가 상세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피엔스의 교역망은 모두 픽션에 근거를 둔다. 교역은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는데 모르는 사람을 믿기는 매우 어렵다. 오늘날 전 지구적 교역망은 달러, 연방준비은행, 기업의 토템적 성패와 같은 허구의 실체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